안녕하세요. 세정학원의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방문여고 이제 내신을 좌지우지하는 1등급의 승부처인 어휘 유형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작년 2025년 중간은 한번 풀어보세요. 중간 기출은 제가 이제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는 좀 어려웠어요. 중간고사는 왜 어렵냐면 중간고사는 보통 서술형이 들어가고, 방문여고는 다른 학교와 너무 다르다고 했죠. 다른 학교는 다 비슷해요. 뭐 인천여고나 해송이나 뭐 신송이나 송도나 다 비슷한데, 방문여고는 매우 다릅니다. 뭐가요? 어휘가. 어휘가 이렇게 보통 작년에 시험 범위는 능률 복화 이제 고교 필수편이었어요. 거기 1일에서 32, 그것도 학교에서 약간 그 손을 대서 편집본으로 학생들 나눠주고, 보통 이렇게 단어랑 뜻, 제가 이제 설명해서 말씀드렸듯이 단어랑 뜻 몇 개 이렇게 나눠주세요. 프린트로 나눠주면 그걸로 수행도 보고요. 수행도 보고 그리고 시험 유형은 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제가 파일로 이제 파일로 올려놓은 거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힘들어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는 제가 1탄, 2탄, 3탄을 일단 계속 올릴 건데 1탄은 어휘편을 올릴 거고 2탄은 문법 부분을 올릴 거고 3탄은 서술형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1탄을 다 맞았다. 1탄을 이제 문제를 풀어서 어휘 부분을 다 맞았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참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학생들이 이거를 공부한 상태에서 풀었고, 지금 고1 예비한테 풀어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실력으로 푸는 거예요. 기본 실력을 풀었을 때 이걸 다 맞는 학생을 못 봤어요. 아무리 모의고사 1등급이 되고 영어가 자기가 중학교 때 100점이 나왔고 95점, 98점 그렇게 해도 이 지금 어휘를 다 맞는 학생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1탄, 2탄, 3탄 하는 걸 다 맞았다. 다 맞았다 하면 요번에도 1등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다 맞는 학생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1번부터 일단 6번까지 풀어보셔요.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2번, 3번은 문법이라서 제가 2탄에 설명을 할 거고, 지금 1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뒤에 15번, 16, 뒤에 이제, 뒤에 또 두 문제를 어휘 문제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방문이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단어와 뜻으로 나눠준 프린트를 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풀어보고, 첫 번째는 풀어본다. 이거를 그냥 스탑하고 푸셔도 되고, 제가 파일을 올리면 하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분석본으로 이제 수영 꼼꼼 분석본으로 한 거. 왜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해답지는 다른 사이트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해답지 정답에서 번호만 이렇게. 학교에서 나눠준 형태예요. 학교에서 보통 시험을 보고 나면 애들 이 해답지를 나눠주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번호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시험을 보고 오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수영 꼼꼼 분석본을 다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다 만든 거니까 밑에다 댓글을 다세요. 저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는 중간고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풀고 나서, 꼼꼼 분석본이 있어야지 자기가 오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한다? 풀어본다. 풀어본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한번 수업을 들어본다. 그리고 세 번째, 2탄, 3탄 계속 들어서 일단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다 맞는지 다 맞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요번에 26년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1등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을 보겠어요. 1번 같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보통 지금은 세 유형으로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2번.
영영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거나 문제가 유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5번도 이제 영영풀이였고 그러면 첫 번째 유형,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보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이거 관계가 다른 거. 관계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6번까지 보통 내시고 여기서 그냥 7번, 8번 계속 어휘를 내세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에서는 쭉 내다가 20번, 21번, 21번, 22번. 21번에 요렇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그래서 21번, 22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은 요렇게 있다. 유형은 그래서 22번 유형까지. 이거 22번이 작년에 굉장히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를 다 맞나? 좀 이따 제가 꼼꼼 분석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거의 제게 꼼꼼 분석본은 27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27페이지에. 그래서 1번, 아까 그 문제예요. 다시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단어에 뉴트럴이 있어요. 뉴트럴이 있으면 학교 단어 프린트에는 그냥 중립의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어요. 뜻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문제는 바꿔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be neutral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ing 이건 우리 동명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when it comes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when it comes to는 뜻이 뭐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 나라의 benefit, 그들의 나라의 이익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 뉴트럴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뉴트럴은 뜻이 뭐예요?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원하죠. 그러면 나라의 이익에 관해서는 다 자기 나라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서 답은 disinterested. disinterested가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일단 답 써놓고 그 다음에 근거가 왜 그런지 neutral은 뜻이 disinterested가 그런 뜻은 뭐야? 여기 사심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사심이 없는 공정한 그래서 공정하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disinterested가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제가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1번부터 나머지 선택지에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alternative나 이렇게 오답으로 나온 학생들은 alternative는 대안의 대체 가능한 그런 뜻이니까 말이 안 되고 단어는 comprehensive. 그러니까 일단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자기가 다 아는가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가 왜 중요하냐? 방문용어에서는 쌤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일단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단어 실력도 중요하고 단어의 뜻도 아는 거. 그리고 문장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풀어내야 될 수 있다. 풀어내야 한다. 그래야지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be neutral,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disinterested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꼭 알 단어는 comprehensive. comprehensive는 뜻이 포괄적인, 고3에서 EBS 수능 특강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일단 comprehension은 이해라는 뜻도 있는데 comprehensive understanding을 해야 돼. 그래서 포괄적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포괄적인 단어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2탄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2탄도 꼭 들으세요. 왜냐면 이제 문법, 기본 사항도 제가 꼭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영영풀이. 다시 아까는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패턴. 두 번째 영영풀이 패턴. 작년에 계속 나왔어요. 영영풀이 패턴으로.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오답으로 3번이 잘 나와요. 오답도 되게 중요해요. 오답을.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했는지, 다른 학생들이랑 비슷하게 오답을 틀린 걸 했는지, 아니면 엉뚱한 오답을 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답은 5번이었어요. 왜냐면 서브를 생각해봐. 서브는 뭐뭐 밑에죠. 그죠? 이건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브는 아래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subordinate는 뜻이 뭔데?
뭐뭐의 아래의, 하급의 또는 그래서 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igher가 아니라 저기를 뭐로 바꿔? lower. lower part로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subordinate는 어디가 틀렸다? 여기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만약에 서브라는 어원을 알고 있으면 하여가 틀렸다라는 걸 금방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일단은 어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원은,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어원 중학교 능률 어원편 다 공부했지?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능률 복화 어원편을 하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능률 복화는 또 이제 방문여고에서 여기는 필수 어휘로 했지만 또 능률 복화로 하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률 복화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원편. 그래서 서브는 이것만 봐도 하이어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 4번. 그다음에 여기서 단어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뭐를 했는데 여기 꼼꼼한 해석본 보시면 돼요. 인텍트도 되게 좋아하는 단어. 인텍트는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ot broken이 맞고요. 오버룩은 간과하다. 그럼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간과하다라는 건 모르고 지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ail to notice, notice를 못한다. 그게 간과하다란 뜻이다. 그래서 overlook 틀린 사람. 그래서 4번의 답은 일단 5번이다. subordinate는 뭐뭐의 하위,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subordinate가 종속절일 때도 subordinate clause, subordinate sentence. 어쨌든 종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도 영영프리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이거는 작년에 계속 나왔다, 올해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방문용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expand를 생각해 보세요. expand는 학생들이 이거 확장하다 맞아요. 이거는 expand죠. expand가 확장 또는 이거랑 비슷한 건 extend죠. 그러면 extend와 expand를 해서 너 헷갈리지? expand를 쓴 거야. 그러면 expand는 뜻이 뭔데요? expensive를 생각하세요. expensive는 다 알잖아. expensive는 뜻이 비싼이죠. 그래서 expand는 뭐뭐를 쓰다,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너 함정에 빠질래? 라고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expand가 그 뜻이었다. 그럼 커멘트, 학생들이 1번으로 많이 해요. 이건 1번으로 오답이 많이 나와요. 1번은 breed는 여기서 어떤 품종이나 종을 얘기하는 거야, 종. 그래서 particular type of animal or plant는 여기서 맞다. 어떤 종이다. 그래서 4번, 5번에 4번 한 사람 아깝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6번도 많이 나온 스타일이에요. 관계가 다른 것은. 그럼 관계가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동의어나 반의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어나 반의어. 그럼 답은 1번이었어요. 나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말이야. 그럴 때 컨퍼는 보통 회의하다예요. 회의하다. 그래서 상의하다, 무슨 상담하다. 우리 컨설트 받았어, 컨설팅 받았어, 컨설트예요. 그래서 1번은 옆에다 동의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동의어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반대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주제별 어휘할 때 유의어, 반의어를 하는 게 있어요. 유의어, 반의어. 거기서 했던 compulsory의 유의어는 동의어는 obligatory 이렇게. 그 voluntary의 반대죠. 동의어, 반의어가 자꾸 자기 입으로 나와야 돼요. 왜? 이런 유형은 꼭 나오니까. 이런 유형은 동의어, 반의어 유형은 꼭 나오니까 단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시면 variable은 변화하는 거예요. constant는 일정한. 그다음에 tangible 이건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우리 유형 문화재 그럴 때 앞에다 in이 붙으면 무형이에요. 그럼 유형, 무형. abstract는 추상적인. 학생들은 4번을 하는데 4번도 말이 안 되지. dis가 보통 붙으면 반대말이에요. disagreement. 그럼 disagreement와 agreement가 나왔으니까 얘는 반이어죠. compulsory는 의무적인, voluntary는 자발적인. 이것도 자기가 관계도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도 이렇게 제가 꼼꼼히 다 해놨다. 이게 필요하시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만약에 자기의 이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주소 남겨주시고, 꼼꼼 분석본 그렇게 쓰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제 노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드리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아까 1번, 22번 보시면 21번, 22번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것도 매일 나온다. 이것도 매일 나온다. 지금 유형 네 가지 나온 건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빈칸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그래서 제가 거기 에듀에 작년 2학기 기말에 올린 거 저는 시험을 보고 나서 반드시 그날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학생들한테 해서 분석해서 오늘 시험이 어땠습니다. 왜? 부모님이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시험 난이도나 그런 거를 이제 올리는데 그때 올린 게 생각이 나요. 그때도 1200개 단어에서 이제 이런 유형은 보통 다이어에서 제가 막 찍어주거든요. 이거 나올 수 있어.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다이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뜻이 여러 가지인 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21번은 쉬웠어요. 21번 누구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틀린 거로서 자기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1, 22 같은 경우는 21은 누구나 맞아야 되는 문제. 그러면 틀리면 기본이 없는 친구. 근데 22번을 맞았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풀지 말고 이게 틀렸네 계속 이러지 말고 분석을 하시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집에선 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수영이한테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문용은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방문 요구는 다른 학교와 달라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래 해왔고, 결과도 많이 냈고, 분석본도 다른 학교와 아주 다르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여기 와서 수업을 하면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어느 기본적인 틀만 있으면. 기본적인 틀은 모의고사 3개년 계속해서 적어도 3등급까지 나와야 돼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머니들 오시고 아니면 전화하시면 아니면 학생들이 왔어요. 모의고사 풀어봤니? 안 풀어봤대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다? 일단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 문법을 세우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회씩은 푸셔야 돼요. 아니면 이때까지 너무 안 풀었어. 일주일에 2회씩이라도 꼭 풀어야 돼요. 21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virtue. patience는 인내죠. 인내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다. 일단 virtue는 미덕이다. 뭐 할 때?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다룰 때. 내신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다룰 때 뭐가 있어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학원도 계속 다니는 친구가 다니고 공부도 계속 할 수 있는 친구가 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방학 동안에 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He was respected. 그는 존중받는다. His classmate에 의해서. 왜냐면 honesty. 되게 정직하고 다른 되게 좋은 미덕들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성격이 좋아.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나머지 단어 보시고요. 그다음 22번 갈게요. 22번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답은 여기 단어 자체도 좀 수준이 있죠. 단어는 이거는 하고 갈게요. implicit는 내포된 그런 뜻이에요. 반대가 explicit, 안으로 함축되어진. 이거는 incredible, credible은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근데 credulous는 foolish의 뜻이에요. 되게 속이기 쉬운, 바보 같은. 그다음 stationary도 ARY가 붙으면 움직이지 않은. 우리 헬스클럽 가면 뭐예요? 짐에 가면 stationary bicycle 있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럴 때. 여기서 ERY가 붙으면 문방구란 뜻이에요. 단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모르는 건 무조건 단어장, 자기의 단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를 다 외우겠다. 틈틈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어는 뭐 이렇게 각 잡고 단어를 외우지 않고 틈틈이 쪼개 아주
쪼개진 시간에 계속 단어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어가 자기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도 단어, 둘째도 단어, 세 번째도 단어예요. 단어가 중요해요. 일단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응용한 거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모멘터리는 순간이지만 모멘터스는 중요한의 뜻이에요. 중요한, critical, 뭐 important은 당연하고 crucial, vital 이렇게 자기 입으로 동의어가 줄줄줄 적어도 세 개, 네 개는 나와야지. 이게 나중에 독해랑도 연결돼요. 독해의 키워드. 그러니까 빈칸 추론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빈칸 추론도 위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의 그 키워드의 동의어,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그리고 뭐로 알면 더 좋다? 동의어나 반의어로 알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럴 때 딱 문법이 생각나야 돼요. cannot, cannot to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22번 갈게요. 그러면 우리의 케이블, 여러분 케이블카 타셨죠? 저도 목포에서 탄 것 같은데 그 밑에가 바닥이 투명했어요. 그럼 밑에 바다가 보이죠? 그런 얘기예요. 케이블카의 transparent. transparent는 transparent. 제가 이제 애들한테 부모님의 마음은 투명해 그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어쨌든 transparent bottom. 이게 이제 투명한 투명한 바닥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케이블카의 투명한 바닥은 우리가 뭐 하는 걸 허용한다? 아름다운 랜드스케이프를 보도록 허용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밑에 거는 뭐예요? transparent reason. 그럼 transparent reason은 투명한 이유? 그럼 명백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have a difficulty, ing 이것도 동명사에서 배운 거예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러면 경찰들은 뭐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명백한 이유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하는데? 그의 criminal act,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짧게 짧게 가는 게 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한 영상으로 제가 찍으면 학생들이 하다가 지칠까 봐 제가 이렇게 짧게 오늘은 1탄 어휘였어요. 어휘는 지금 몇 유형?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유형을 풀어보세요. 이 유형이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단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방문 요구에서는 절대 1등급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어휘는 8문제 정도 나와요. 8문제. 그래서 6문제에서 8문제, 그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8문제가 3점씩이라고 해도 38에 24. 맞죠? 24. 그러니까 보통 24점에서 30점의 배점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거기. 그래서 25점에서 보통 30점의 배점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등급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명에서 33명. 그러니까 30명에서 33명까지. 그러니까 30에서 33명까지는 들어야 되죠. 그걸 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어법을 다 뭐 해야 된다? 마스터해야 된다. 그런데 방문 요구에서는 어떻게 준다? 그냥 쭉 영어와 쭉 단어만 준다. 그러면 그것을 시험 보고, 그러니까 단어의 뜻도 시험 보고, 영영 쓰는 것도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런 유형으로 선생님이 엄청 연습시켜 준다. 그러면 이제 가서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아. 이런 영상이라도 봤으면 그래도 날 텐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되게 당황스러운 어휘 유형이다. 그럼 2탄 문법에서 봐요. 오케이.